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증시 조정이 오래 이어진다면 개인 투자자는 초비상에 걸린 것이고 금방 반등할 수 있다면 지금은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어떤 그림이 펼쳐질지 이광호 기자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기자, 일단 급락한 배경부터 자세히 짚어보죠. 네, 이번 주 증시의 특징을 보면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는 사실상 거의 상수가 됐습니다. 네. 일자별로 좀 보시면요. 지난 25일을 제외하면 개인 투자자는 보시는 것처럼 4거래일 연속 1조 원 넘게 사들였죠. 네. 하지만 증시의 방향성을 정하고 있는 건 외국인입니다. 지난 25일에는 외국인이 3천억 원 가까운 순매수세를 보였는데 당시에 코스피는 처음으로 3,200선 위에서 마감을 했죠. 또 이달 전체로 시야를 넓혀보면 코스피가 4% 가까이 폭등했던 지난 8일에도 외국인이 홀로 1조 6천억 원어치를 순매수한 영향이 컸습니다. 다만 앞서 권준수 기자 통해서 들으셨던 것처럼 중국이나 미국에서 계속해서 불안 요소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이후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면서 증시를 끌어내리는 요소로 작용을 했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이번 달에 순매수한 금액만 22조 원이 넘던데 걱정들이 많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팔고 개인 투자자는 계속해서 사고 이런 구도가 이어지면서 증시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기는 합니다만 일단 지금까지만 놓고 보면 오늘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가 이달 초보다는 좀 더 높거든요. 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좀 기다려볼 수 있는 인내심이 아직까지는 남아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최근 같은 하락장이 며칠 더 이어진다면 개인 투자자들이 공포심에 주식을 파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번 달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새롭게 시장에 진입한 이른바 초보 개인 투자자들이 많은 상황이어서 지금과 같은 하락세를 별로 겪어보지 못한 투자자들이 많을 것이라는 점도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앞으로가 문제인데 어떤 흐름으로 갈까요? 네, 일단 증권사들 중에서 증시의 장기 하락을 전망하는 곳들은 많이 없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2,600이나 2,800선까지 코스피가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다만 높아진 변동성은 부담 요인입니다. 흔히 네. 공포지수라 불리는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의 이번 달 움직임을 보면요. 월 초에는 20대 중반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작을 했는데 이번 달 내내 요동치다가 최근 이틀 연속 다시 크게 올라서 이달 중순에 기록했던 35.65를 오늘 다시 뛰어넘었습니다. 이런 변동성을 감안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외국인 투자 행보를 결정할 만한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번 주말 이후에 국내외에서 발표되는 각종 경제 지표를 좀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2월 1일에 가장 먼저 나오게 될 우리 수출 지표 같은 경우는 경기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으니까 특히 우선 잘 봐야겠고요. 네. 또 해외로 시야를 보면 중국의 1월 기업 지표인 PMI와 미국의 1월 고용 지표 그리고 각종 기업의 실적도 외국인의 움직임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